21번 펴봅니다. 21번. 자,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그죠? 파주가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라는데 접근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경매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봅니다. 20에 2782 봅니다. 자, 한번 봅니다. 파주의 3월 23일 오늘이죠? 3월달 아니 맞았네. 자, 한번 봅니다. 파주에 농지가 나왔는데, 그죠? 나와가지고, 이 700평에 3억 정도 떨어집니다. 떨어졌는데, 이제 문제는 물어보는 것은, 두 필지네, 두 필지. 그럼 아마 요거 같아요. 자, 모양새가 조금 안에 많이 들어갔죠? 하나, 이거는 조금 가격이 약할 것 같고, 그죠? 조금 약하고, 요거는 막 그런 대로, 한 요 정도까지는 막 괜찮은 것 같다. 이 말이다, 그죠? 괜찮고, 나머지는 크게 막 필요가 없는 땅인데, 일단 농지입니다. 농지가 막 붙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대지가 있고, 안에 뒤에 붙은 게 대지입니다. 있고, 그 다음에 전이 큰 거, 그 전이고, 이래요. 자, 이제 물어보는 건 요겁니다. 여기 보니까, 토지 거래 계약은 허가구역 해나 이거는 우리 경매에서는 무시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무시하고 낙찰 받으시면 되고, 그러면은 요거는 무시하면 되는데, 내가 잔금을 치랐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칠한 그 땅을 낙찰 받을 때도 무시하면 되고 잔금 치를 때도 무시하면 됩니다. 이거는 허가를 안 받아야 되는 땅이니까 되는데, 내한테 사는 사람은 이제 그 제한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뭐 30km 이내 연접되고 뭐 이런 데 돼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예로 파주 건데 창원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못 산다 말입니다. 알겠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접 이런 게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또 사고 나도 되파는 것도 시간이 있습니다. 최소 2년, 4년, 뭐 5년 이런 기간이 있어요. 전매 제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농지연금 쪽으로는 상당히 숫자가 큽니다. 그죠? 크고 요거는 뭐 주택지 갖고 쓰시면 될 것 같고, 주택연금을 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농지연금, 위에는 주택연금 이따면 되겠죠? 그죠? 나중에 이 숫자 잘 넣습니다. 잘 올라가요. 계획관리지니까. 또 요 용도지역을 보니까 자연 취락지구, 그죠? 자연 취락지구, 계획관리지역의 자연 취락지구 좋습니다. 그럼 요거는 빼면 되겠고, 용도는 막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의 경매는 허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차가 필요 무시하면 되고요. 파주가 서울과 워낙 멀죠. 멀기 때문에 자꾸 유찰된 거로 막 보여지고, 또 두 필지 한 필지는 골목길로 들어갔고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유찰된 거로 봅니다. 그러나 농지 연금 용어로는 적합하다고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요 2782를 볼 때, 이런 걸 보면요, 인원이 많이 봐요, 이게.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25면 보고 있죠? 그죠? 5분 이상. 그럼 이런 경우는 좀 많다 봅니다. 그럼 요번에는 팔린다 보니까 꼭 낙찰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지난번 가격, 그죠? 이럴 때는 조금 높게 써요. 여기에서 자꾸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야 되지. 여기서 여보야 1000만원 더 쓸까 2000만원 더 쓸까 하면은 잘 떨어지더라 말입니다. 그동안에. 자, 물건은 자, 근데 봅니다. 경공매는 낙찰시와 매도시 토지거래 허가와는 무관하다. 자, 그럼 도시지역에서는 주상공로, 자, 이거는 일반적입니다. 일반. 경매는 무시하면 되는데 일반인 때는 여기 필요합니다. 그 다음 비도시 지역은 농지는 요거 임야는 300평, 이런 거. 그 다음 임야 잡종지다 하면 75평 정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무시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하다 하면은 이상 되면은 다 허가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허가를 받아 이제 사는 사람은 여기 있죠. 이제 사는 사람은 내한테 내가 아까 낙찰 받았어요. 내가 대팔라고 그래. 그럼 사는 사람은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연접한 사람이 살 수 있다. 그럼 사고 바로 대파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파하는 것도 제한이 된다. 이게 전매 제한 기한이 있어요. 이렇게 2년, 4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농지는 2년, 그죠? 그 다음에 주거는 뭐 주거 농지는 2년이고 개발용 뭐 등등은 4년, 5년 이런 게 있습니다. 최소 2년 동안은 자 낙찰받고 내 자금 치렀어요. 나는 내일라도 팔면 됩니다. 낙찰자는 되는데 낙찰을 산 사람은 최소 2년은 지내야 팔 수 있다. 일본입니다. 그럼 2년 동안 자금을 푼단 말이죠. 되팔기는 어렵다. 도전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토지 거래 하고의 경매는 전혀 문제 없고 공매는 3번 이상 유찰되는데 3번 이상 유찰. 압류재산은 자 봅니다. 경매나 공매에서 허가를 받아 않아도 된다. 또 허가를 받은 매수자는 전매 제한 기간이 2년, 4년, 5년 있더라. 그죠? 그런 이야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자 공매 봅니다. 공매는 지금 이게 정확하게 답을 안 준 것 같은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때는 허가를 안 받아야 됩니다. 토지 허가고요. 3회 유찰됐을 때 공매에 압류 재산의 경우에는 3회 유찰된 때는 근데 보통 서울도 토지 허가구이거든요. 강남 이런데 그런 데는 1차에 들어간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3회 유찰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신고 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요거는 쭉 써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거래 신고를 좀 자, 강남 개포동에 답이면 신고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거래 신고. 자, 거래 신고입니다. 2006년도부터 매매 계약한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여기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며칠이죠 현재는? 30일이죠. 2017년 자 2017년도부터는 상가 토지 분양권도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든 걸 신고해야 됩니다. 해지가 돼도 마찬가지. 이해가시죠? 아파트 분양권 받았다 안 그러면은 부산 명지 신도시에 뭐 토지를 하나 계약서를 썼다. 그죠? 써가 대판다든지 무조건 신고를 담아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신고는 경공매는 필요가 없더라. 이거는 신고 필요가 없는데 공매 중에서는 압류재산만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압류재산 아닌 거 이런 거는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가태료 붙어요. 30일 이내. 지금은 전부 다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신고를 며칠 한다고요? 30일 이내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뭐 이거 작은 것도 뭐 성산구청 이런 데 가서 해야 됩니다. 전에 60일인데 바뀌었어요. 해지 포함. 해지도 마찬가지. 그죠? 해지도 마찬가지. 신고해야 됩니다. 자, 신고할 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서 이제 위반하면은 과태료가 300만원 정도 부과가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고를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요새 세금이 양도세가 굉장히 심하겠죠 앞으로. 그래서 이 적발이 되면은 신고를 하고 엉터리 신고가 나중에 걸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잘 봅니다. 주요 적발 사례입니다. 토지 다운계약 대전 유성구의 토지를 2억 5천에 거래했는데 양도세 탈루를 해서 1억 8천으로 7천만원 낮게 신고했습니다. 이럴 때 취득세 1.5배 나가는 1,500만원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더라. 매도자 매수자.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분양권 다운계약 대구의 분양권을 3억 5천에 했는데 양도세 탈루해서 3억 천에 4천만원 낮게 신고했다. 4천만원. 그러면은 1117만원을 각각 부과하더라. 분양권 다운 4천만원 했는데 자 이해가시죠?
자, 상가업계약. 상가를 2억 8천에 거래했으나 향후 소득세 탈루를 해서 6억 원으로 높게 신고했다. 이거는 취득세의 1.5배 해당하는 과태료 165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오히려 상가가 부드럽다, 그죠? 그렇네. 낮게 하는 거는 좀 세고, 좀 그러네요. 자료를 제출하더라. 자,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안 하더라 하니까 각각 50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하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를 엉터리 하면은, 여러분, 자, 1세대 때 비과세 있는 거 있죠? 신고를 엉터리 해서, 사는 사람이 내가 아파트를 2억짜리를, 3억에 파는데, 사는 사람을 위해서 5억을 해주세요. 나는 비과세니까. 덜 껴서. 그러면은 둘 다 앞으로는 안 됩니다. 알겠죠? 비과세가 안 되고, 해당되는 금액을 두드려 만들어요. 조심해야 돼요. 들키면은 코피 트인다 보면 됩니다. 허위 계약서 쓰다가 들키면은 구청에 허위 계약서 쓰다가 들키면은 코피 트인다. 막 그래 보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신고는 거래 신고는요. 115강, 226강, 그 다음에 250강, 386강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잘 될 겁니다. 이게. 자,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지금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건양식이 있어요. 지금은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이런 데도 다 이걸 붙여야 됩니다. 그죠? 이걸 붙여 가지고 계약서가 들어가야 된다. 구청에 신고할 때. 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습니다. 이 양식이 필요 없어요. 경매는 필요 없습니다. 예로 아파트 서울에 낙찰받을 때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가 필요하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서울에 강남의 아파트 낙찰받을 때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두 건 다가구 원룸인데 낙찰받아도 됩니까? 문자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08에 840 2008이가 근데 부실이 2008년 사건이고 이게 뭐지? 이야, 팔렸네. 그게 왜 팔린다 이게? 이거는 잘못 들어갔네. 자, 밑에 봅니다. 밑에 위에 거는 없애버렸어요. 위에 거는 뭐 필요 없는 양이고요. 2020에 284. 자, 봅니다. 청주 상당구에 이렇게 주택이 나왔다. 51%. 많이 떨어졌죠? 51%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택인데 다가구 원룸이 88평에 150평. 크다, 그죠? 큽니다. 요게 5억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누가 미납을 했어요. 예? 미납을 하고 다시 또 떨어지고 됩니다. 그러니까 미납했을 때 요게 만약 갑이라 큰 사람은 요때 들어오면 안 되겠죠? 갑의 배우자는 됩니다. 배우자. 하여튼 미납인 자는 요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이면 조회도 양단 보시고 요번에 좀 많죠? 좀 멋이. 그죠? 좀 많습니다. 인원이 한 몇 명 들어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7가구, 6가구, 6가구 해갖고 2001년도에, 그죠? 한 20년 전에 19가구.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을 주고 있고요. 근데 임차인 구성부입니다. 좋죠? 이게 이런 게 좋습니다. 임차인이 1억짜리 5명 이런 건 부담스러워요. 자, 대출 많고 1억짜리 5명 있다. 대출이 5억 있고, 특히 중동 보면, 우리 창구 중동에 보면요. 대출이 5억 있고, 임차인 1억짜리가 5명 있다. 그러면은, 6번째 세입자가 못 들어옵니다. 교체가 안 돼요, 교체가. 대출도 많지. 지금 들어가면 11도 아닙니까, 지금. 그죠? 11억 정도 되니까, 이, 임대가 잘 안 나. 그러면 전세도 안 내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세입자가. 경매 넣거든요. 경매 넣으면 또 팔리는 건 6, 7억이 또 팔린다. 그래서 세입자 구성이 너무 전세 빡빡하게 되는 거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사고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돌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럼 이런 거는 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월세도 100이고, 전세도 이렇게 잔잔한 거죠. 잔잔한 거. 또 잔잔한 거는
나중에 경매가 되면은 소액보증금을 보통 받아가요. 소액보증금 쭉 보니까 많이 받아간다, 그죠? 많이 받아가네. 자, 결론적이에요. 결론적으로 소액보증금 받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이 받아가죠? 대부분 다 거의 다 받아갑니다. 이거는 다 받아가고 못 받아가는 사람이 뭐 있긴 있는데 요 정도 있는 거는 요 월세 안 냈을 거고 요도 안 냈을 거고 월세 안 냈을 거고 뭐 이거 별 문제 없어요. 한두 명 여기 한 세 명 네 명 이런 거는 경매에서는 다 오른쪽은 뭡니까 이 사람들 인도 명령 대상 되죠. 신을 거 없어요. 설정되어 들어온 사람은 인원이 많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궁극적 나와야 돼요. 늦게 나오면 두세 달 뒤입니다. 서너 달 뒤에 되면 다 나와야 돼야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임차인을 볼 때 다가구는요. 이렇게 된 것이 구성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해가죠? 이렇지 않고 1억 5천짜리가 뭐 6, 7명씩 붙어 있는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자, 요거는 없애야 되겠네. 괜히 왜 넣어지도 않은 것 같다. 위에 꺼버렸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매, 미입 날짜보다 건전한건 가압류가 앞순위일 때 채권은, 자,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토지, 농지 뭐 등등 토지에 대해서는 임금 채권, 가압류, 건전한 가압류가 있던 20개 있던 30개 있던 신경 쓰지 마세요. 토지가 용도지이 좋다든지 고기는 따지고 도로에 접근을 잘했다든지 진입도로가 있다든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우리 배당 문제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이해가죠? 일단 그리 보면 됩니다. 쓰라져가 토지는 인수라는 것이 없는데 가끔 유치권 신고된 요 정도 있는 거 봅니다. 그러나 지분이면은 대출이 또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잘 보면 되는 거지. 저한테 자꾸 이런 많이 물어봐요. 원장님, 건재당, 가압류, 뭐 공주에, 옥룡동에 대지 날짜 받는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재산 명시 보니까 뭐 많죠? 세부서 같은 거, 임금채권 이런 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언제 그게 필요하느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 배분 요구 했을 때만. 알겠죠? 그 사람이 받아가는 것을 저가 먼저 받아가니까 문제 생기는. 그때만 따지면 되는 거.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다고 봅니다. 자, 농지연금 쪽 부부 명의 입찰이 좋은가요? 해놨다. 6월 25일 문제고. 자, 오늘 갔네. 자, 봅니다. 19에 1617 봅니다. 자, 낙찰을 오늘 들어갑니다. 여기에. 자, 농지가 나옵니다. 농지가 1300평인데, 지금, 됐겠는데? 공동 입찰 대리인 배창훈이라는 하여튼 두 사람이 들어갔거든요. 공동 입찰. 이게 뭡니까? 공동 입찰 그런 거는. 두 사람이 안 돼.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야, 몇 명 됩니까? 아니, 이때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요리 떨어지니까 또 수능 들어오고. 금액은 이리 올라가고, 결국. 그죠? 그럼 여기서 한 명이 낙찰되면 뭐합니까 2억 2천 원 받아 뭐. 여보야, 1등 했나? 몇 명 들어오는데 내 혼자니까. 에이구, 당신은 봐라. 아무도 안 쳐다보는 거를 왜 혼자서 봐라. 이러겠죠? 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회를 보고, 31명이다. 그러면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차다 그러면은 오차를 아예 무시하고 여기서 조금 욕심을 내면 보라서 조금 뭐 나는 막 상관도 한번 이런 많이 사 이해가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게 1등이고 2등이 2억 3천 2등도 많이 썼네 그죠? 많이 썼습니다. 알게 모르게 2억 3천이 뭐 많이 쓴다고 쓴 겁니다. 자, 딴 겁니다. 그래서 수강생이 공동명의 산대요. 공동명의 사겠대요. 땅도 괜찮죠? 그죠? 제가 보니까 좋아요. 좋고 농지연금 쪽으로 사고 싶대. 농지연금 쪽으로. 그래서 농지연금 쪽으로 뭐 사는데 그냥 문제 없을 것 같아. 도로 잘 물었고, 그죠? 세필지고 아마 이렇게 막 이게 물은 가는데 좋습니다. 좋고 용도 지역도 막 다 계획관 지역, 그죠? 도로도 이렇게 해서 물은 거.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옛날에 허가도 했는데 뭐 건축까지 될 수 있는 거.
자, 우리 이 고성 요런 데는요, 계획관리 지역은 모텔도 됩니다. 모텔 건축이 돼요. 되는데, 큰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50m, 그것만 하면은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보세요.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면은 부부 명의로, 저기, 들어가겠다. 농지연금을 위해서. 좋은 거예요. 좀 있으면 뭐, 구국되는 거 시험 문제죠, 이거. 유국에서. 뭐, 한 2, 3년 정도, 3, 4년만 있으면 구국될 겁니다. 그러면은 월 300 받는 거는 지장 없어요. 부부가 죽을 때까지. 자, 근데 공동명의로 하고 싶다. 그럼 문제 됩니까? 우리 기입찰 말고 추가 서류가 더 들어야 되죠. 공동입찰 신고서 목록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뒤에 배웁니다. 자, 일단 그래서 아마 되는가 모르겠다. 두 사람이 들어가는데. 자, 기입찰표 플러스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이게 두 개 더 필요하죠. 추가가 더 필요합니다. 두 사람이 할 때. 자, 정액 3천만 뛴다. 자, 은행 설정되고 나서 19회 63호 써봅니다. 자, 이분은 정액 3천만 원 띄었어요. 선순위인데 불구하고 왜 띄었느냐 봅니다. 자, 진주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여기에 이제 누가 낙찰해서 미납이 되고 진주니까 그죠? 학원 아까부터 기죠 김학원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자 일단 낙찰됐어요. 이 사람은 1억 2,500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선순위가 2억 6천에 있습니다. 전입이 빨라요. 이 사람은 전입이 2016년도고 이 사람은 이제 전입이 상당히 은행보다 빠릅니다. 빨라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2억 3천은 인수가 되는데 늦게 준 정액행거는 이 설정 뒤에 정액했습니다. 설정 뒤에 은행에서 진주 축협에 설정이 있고 건전항이 있고 세입자 2억 3천 주고 정액을 뒤에 했습니다. 그럼 받을까 못 받을까? 대부분 못 받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설정 전에 3천을 줬으면은 확정일자가 만약 그때 그 계약서에도 안 찍었다. 이렇게 하면 인수가 되는 거죠. 3천 만에. 인수가 되는데 설정 뒤에 준 거는 거의 90%못 받는다 보면 됩니다. 은행 설정이 뒤에 붙었다. 그죠? 세입자 뒤에 붙었다. 그 뒤에 집주인이 3천, 5천, 1억을 정해 놓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막 90%는 못 받는다 보고 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는 월세를 줘야 됩니다. 못 받는다 보고. 월세를 뭐 해당되는 월세를 주는 게 좋다. 합니다. 요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2억 6천을 주고 배당은 2억 3천 받는 겁니다. 설정 뒤에 3천만 원을 더 해서 3천만 원 늦게 줬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32번. 지난번에 우리 온비드 영수기 어디 있습니까 이거? 두릅나무 사건. 이거 봤죠 이거? 두릅나무 사건이 있어요. 온비드 영수기 어디 있습니까? 온비드 가서 이거 어디 있습니까? 영수기가 제일 밑에 제일 오른쪽 여기 있네. 그죠? 요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이제 쭉 발악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254번에 보면은 두릅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두릅나무 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4분을 받았는데 다른 4분의 3가 있는 서울 사람은 자기는 이런 데는 전혀 신경 안 쓴대요. 그만 아줌매가 다 그냥 다 가져가든지. 자, 지분이 4분의 3이고 4분의 1을 우리가 받았어요. 공매에서. 근데 4분의 3가 있는 사람은 서울 사람은 아니 우리는 두렵 그런 필요 없대. 아줌매가 다 그냥 갖다 팔든지 뭐 먹든지 알았어요. 하락했는데 여기에 이제 출입 금지라는 거는 마을 사람들 저거 빼물라고 아마 써난 것 같다. 이거 저거 한 건 아니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4분의 1을 받았지만은 요거를 이제 두릅을 해가지고, 그죠? 세치서 가가지고 10kg씩 챙기고 160kg는 원주 공항으로 가는 길에 원주를 들러서 유기농 두릅이를 하니까 바로 매수가 돼. 키로당 18,000에서 288만원에 매수해서 너무나 신기했다. 그죠? 가다가 바로 그래서 이제 두릅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고 온비드 영수기를 꼭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온비드 제일 우측에 봅니다. 하단에 우측에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제가 이 농지를 받았어요. 농지를 받고 농지 원부 용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통영에 가면요, 연대도 만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 연대도 플러스 만지도 그런 섬이 있어요. 통영에 아주 가깝습니다. 한산도처럼 15분 안 걸립니다. 바로 섬이 가까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또 해수장이 있어요. 해수장이 아주 좋은 해수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공짜로 해수장 즐길 수 있고 막 가볍게 외국인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낙찰받습니다. 19에 2403.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고요. 여기 보면은 연대도, 만지도 이런 섬이 있어요. 섬에 이런 조그마한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가 두 개 쭉 떨어 있는데 떨어졌지만은 이게 도가 붙어 있어요. 도가 생산 관리지이고. 그래서 요게 어딘가 볼까요? 어디쯤 됩니까 이거? 연대도 만지도 어디 있어요? 우리 통영 가면은 주로 미륵산 많이 가죠. 케이블카 탄다고 가고, 그거 가면은 바로 여기 다라항 척보항이 있는데 여기서 얼마 안 걸립니다. 여기 연대도 만지도 그런 게 있어요. 예? 연대도 요 수영도 제가 수영했어요. 여기서 우리 꼬마하고 가족들이 수영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이제 수영하고 집에 와서 금쇼 여기 전답이 있어요. 농지가. 그래서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 온라인반에 조경 전문하시는 분 계세요. 조경 전문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봄에 뭘 하나 심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이래 물어보니까 그냥 호두나무를 얘기했더니 그거 말고 두릅나무가 제일 좋대요. 성장성도 빠르고 잘 안 죽고 또 이게 또 아까 좀 파는 거 봤죠? 잘 번지고 두릅나무가 제일 좋대. 그래서 묘목을 그럼 얼마 정도 사면 했더니 묘목이 보통 한 3천, 4천, 5천 한대요. 한 그루에. 그러면 여러 100그루 사면은 뭐 좋은 거 사면 한 5천 주면은 한 50만 원 100그루 좁히면은 뭐안 심겠나 그냥 폼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나 싶어졌습니다. 여러분도 농지 낙찰 받으면은 두릅나무를 좀 연구해 보세요. 두릅나무 심는 거로. 그래서 이리 심어서 농장을 하면은 한 포대는 원장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다 농협 주지 말고 다 먹고 하지 말고 한 포대는 택배로 퍼득 보내주면은 제가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두릅나무. 자, 봅니다. 어떤 사람이 농지를 삽니다. 농지인데 여기에 농지가 대산면 갈전리에 번지를 제가 잘 모르겠네. 아, 예. 1148에 이거네. 자, 한번 봅니다. 자, 주소를 알면 어디 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전화 왔어. 그러면 저는 이래 갑니다. 다음에 가셔가지고 지도 네 번째 눌리가지고 이게 갈전리 1148-1번 있지. 자, 요겁니다. 자, 여기 가요. 가가지고 스카이뷰 눌립니다. 빠른 게 안 오노? 왜 그러죠? 자, 이거 안 믿어. 일단 요겁니다. 요거를 샀어요. 전에 진해 밀양에 공항이 들어온다 이래가지고 땅값이 요 밀양이거든요. 밀양이고 여기가 그 주남 저수지 위입니다. 주남 저수지 위에. 자, 일단은 농지가 예, 하여튼 여기입니다. 여기인데 이 농업진흥구예요. 농업진흥구를 샀는데 이 농업진흥구역을 그 당시에 2,000원인데 1억 3천 주고 삽니다. 그 퇴직금 중간정산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고 샀는데 12년이 지나서
제가 팔아준 것이 1억 7천을 팔았어요. 1억 5천 7백을 팔았어요. 12년 지나고 겨우 2,700 올라왔어요. 이거는 올라간 것 아닙니다. 뭐 중개업소 중개 보수 주고 사면 아마 받은 것도 없어요 사실. 그럼 그냥 원금이나 건졌다 이래 봅니다. 원금.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은 절대 농지이기 때문에 잘 안 올라요. 잘 안 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2억 천에 샀는데 6년이 지났는데 1억 5천에 팔겠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9,500에 하만에 농업진흥 샀는데 5년 지나서 9,500에 그대로래요. 그게 농업진흥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바둑판처럼 대가 있는 거 있죠? 딱 낙차 받을 때 그런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예로 서운 아파트나 뭐 주공이나 사놨으면은 예로 두 채를 세 채가 살 수가 있는 돈인데 그 돈을 사가지고 경매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피박 당합니다. 다 쓰고 산 겁니다. 그때 내한테 맡겼으면은 막 이런 걸 사든지 주공을 사든지 하나 샀으면은 지금은 뭐 4, 5억 정도는 갔을 건데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첫 단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계약서 쓰고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쓰기 전에 계약서 퍼뜩 사진을 찍어가지고 원장님 손 만져야 되겠죠. 소장님 잠깐만 사진 갖다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 보내주고 알겠어요? 그래 퍼뜩 보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야 맞지. 자, 지난번 남해군에 생산관리지역 낙찰받는데 옆에 큰 커피점이 있더래. 그 옆에 붙은 땅이라. 똑같은 생산관리지역. 그 자기도 이제 자기 부인이 한 5억 주고 산대. 커피점 한다. 그런데 그때 옛날에 커피점 하는 그 허가할 때 하고 지금은 또 안 됩니다. 생산관리지역이. 그래서 안 된다. 이랬더니 너무 고맙게 생각하더라고. 뒤날 봉투 들어왔어. 너무 고맙다고. 제가 안 받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경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고 근데 경매는 그래도 좀 투명하니까 좀 낫습니다. 그냥 일반 토지는 이게 바가지가 많아요. 헛수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봅니다. 태안군에 이렇게 농지인데 낙찰 받으면 됩니까? 농지연금으로 한번 봅니다. 20에 1368. 근데 아까 우리 그 공동입찰하는 거는 도로가 잘 붙었죠? 자, 똑같은 농지인데 봅니다. 요거는 뭐 요것도 뭐 많이 떨어졌죠. 3, 4% 떨었는데 그거는 좋아요. 좋은데 뭐 생긴 것도 좋습니다. 뭐 괜찮은데 노란 게 희미하게 붙어 있죠. 그죠? 붙어 있고 이게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전자지도를 보니까 지금 길이 이렇습니다. 아까 거는 뭐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붙는데 요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에 조금씩 딱 들어가다가 된 거죠. 들어가다가 이래 막 연결된 거죠. 지금 된 거고 지금 땅을 보면요. 된 거고 지적 편집도를 보면은 이게 지금 지적도상 도로가 없어요. 접근된 거 아닙니다. 현황 도로만 있는 거고. 그럼 경매에서는 현황 도로만 있어도 물론 좋기는 좋은데 가급적이면은 많으니까 경매는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야 돼요. 알겠죠? 지금 안 접하잖아요, 지금. 현황 도로는 조금 연결되는 것 같는데 이거는 좀 단 팔 때도 11일 겁니다. 가격이 깎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요런 데 따라 붙어 있는 뭐 이런 땅을 사는 게 좋아요. 돈이 조금 더 주더라. 이해가죠? 그래서 뭐 사도 좋은데 그죠? 사도 좋고 한데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 현황도로 안 부른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2m 비포장 농로가 있다. 뭐 이 정도다고요. 그럼 이건 현황도로 지적도상 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냥 현황도로만 조금 걸려 있다 이런 거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예.
지적도상 맹지라서 조금 걸린다 제가 써놨죠. 자, 그다음 봅니다.